2차 부등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 만들기와 2차 부등식의 그 2차 함수 그래프 있죠? 내내 제가 강조했던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에 따른 실근의 부호,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2차 부등식 만들기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제 2차 부등식 만들기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고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전 했듯이 항상 그래프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핵심이라고 내가 강조를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자, 해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은 아닐 텐데요. 어차피 X축과의 관계로 부등식의 영역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란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X축은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처럼 갇혀 있다는 것은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닫혀 있다는 이 표현은 아래로 블록 입장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뜻하고요. 위로 블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뜻하겠죠. 그래서 최고차의 부호가 플러스인 부분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최고차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정반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자, 최고차의 부호를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자, 최고차라고 하지 말고 2차라고 할게요. 2차의 계수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겠죠. 자, 2차의 계수가 플러스일 때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이제 그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는 2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 구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fx로 따졌을 때는 fx는 x-알파, x-베타라고 하고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은 전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겠죠. 근데 두 번째처럼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일 경우에는 fx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 뭐 마이너스 1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부분의 해석은 저렇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부등시계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해볼게요. 자, 물론 최고차의 계수가 플러스인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2차의 계수가 플러스일 때는 첫 번째 그림이죠. 자,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선택한 그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표현하는 방식은 최고차의 블록 플러스일 때는 fx가 x-알파, x-베타고요. 0보다 크다는 식으로 설명이 될 거고요.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fx의 부호가 0보다 작다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바로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부분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해당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x, 자, 3번을 지금 표현을 보니까 x는 알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는 알파가 근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fx는 0에 해가 x 이꼴 알파이다 라고 하면 자, 이 표현은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방정식 해라는 것은 최고차의 부호를 플러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알파의 제곱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의 해가 돼요. 자, 근데 지금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부등식의 해가 과연 x 이퀄 알파다. 부등식,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2차 부등식 해가
x는 알파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프 모양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최고차의 부호를 플러스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아래로 블록 부분이겠죠? 이렇게. 아, 2차 부등식의 해가 x 이꼴 알파이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분명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근으로 해석이 되는데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고차의 부호가 플러스인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x 이꼴 알파가 근이 되려면 정답은 x축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fx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요 2차 부등식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왜? 요 점이 알파밖에 안 되고 작거나 같다일 때만 알파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부등식의 해를 봤더니 해가 x-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합니다. 2차 부등식이. 자, 이것도 기준을 아래로 볼록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까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알파에서 접한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빠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알파에 구멍을 뚫어 볼게요. 구멍을 뚫고 나머지만 전부 다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다시피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알파에서 접하는데요. 자, 그러면 x-알파의 제곱의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알파라는 점이 빠질 겁니다. 아,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잘 상상해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부등식의 표현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22번 문제. 해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당연히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래프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된다. 자, 제한되는 구간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4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해당되는 2차 부등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해가 이렇게 되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합니다. 자, 전부 다 2차항의 개수를 플러스의 일부로 만들어줬죠. 저 편하게 하려고 마이너스는 그래프 상황으로 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자, 그럼 그래프 X축과 찍히는 포인트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자, 찍히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2와 3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영역을 보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작거나 같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등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축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마찬가지죠. x축에 찍히는 포인트가 제시됐고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최고차의 부호 플러스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최고차의 개수 맞춰주고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죠? 자, 23번 문제 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2차 부등식의 해가 자, 그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머릿속으로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저렇게 닫혀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와 1에 찍혀 있다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최고차의 부호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요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바로 a 가로 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의 모양을 갖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저렇게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부호는 당연히 아래로 부르기 때문에 플러스를 유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의 관계를 끌어내서 두 번째 부등식에 이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식과 요 식을 비교를 해주면 a, b의 관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a, b의 관계는 b는 a가 되고요. c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줄 이 부분, 이 부분도 부등식으로 바꿔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부등식으로 바꿔주면은 자, b 대신 a를 넣을게요. ax 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체크했듯이 a의 부호는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부등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x 플러스 3 이렇게 갈 거니까 x는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이제 답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1번의 답이고요. 자,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자, 2번도 똑같죠, 구조가. 자,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찍히는 포인트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보면 x축 윗부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로 상상을 해봐야 되죠. x축 윗부분이 저렇게 찍혔다는 것은 위로 볼록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축 윗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하고요. 해당되는 부등식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등식은 해가 2와 4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a x-2, x-4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러면 ax 제곱 6ax 플러스 8a가 되겠습니다. 자, a, b의 관계를 보면 b는 마이너스 6a죠. c는 8a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부등식을 풀어줍니다. 자, 아까랑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해당되는 저 부등식 구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써주면은 자, 식은 자, c 대신에 넣어볼게요. 8a 제곱 아니 8ax 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6a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4ax 플러스 16a는 0보다 크다. 자, 조심할 거 요번에는 부호가 음수입니다. a의 부호가 요거 조심하고요. 자, 이제 요거 풀어주면 8a로 양변을 나누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고 해서 이제 요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확인하고요. 부등식에 해당하는 그 답 때문에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잘 찾아보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연립부등식인데요. 2차 연립부등식 1차랑 풀이법이 똑같죠. 두 가지의 해석을 두 가지를 놓고 연립부등식의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틀리지 않으려면 부등식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푸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함 관계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교집합으로 수직선으로 반드시 검증을 합니다. 그럼 자, 첫 번째 부등식은 x 24죠, 24.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얘는 3, 4죠. 그래서 x의 보호는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사이가 될 겁니다. 자, 각각의 해를 구하고 각각의 해에 대해서 각각의 해를 구하고 이제 교집합을 수직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쉬우니까 점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수직선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자, 요거는 지금 부등호가 빠졌죠.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공통 영역은 이쪽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포함관계 잘 점검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은 항상 왼쪽 2개 점검하고 오른쪽 2개 점검해서 서로 교집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아니 x 마이너스 9 이렇게 갈 거니까 x는 9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엔 오른쪽 2개를 해야 되죠. 자, 오른쪽 2개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0 요거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답은 x가 5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포함관계를 정확히 하는 법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수직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수직선을 보면 마이너스 1부터 9까지고요. 하나는 5보다 크고 포함관계 잘 봅니다. 하나는 5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다. 그래서 포함관계 때문에 이제 요거 두 개의 답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고요. 포함관계 틀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바로 갈게요. 저 연립부등식 해가 저 부등식 해와 똑같대요. 자, 마찬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포함관계를 수직선으로 점검하고 이 부등식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2에서 0까지죠.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자, 0에서 2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영역이죠.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교집합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답은 x가 1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거의 해와 똑같다고 하네요. 자, 부등호 방향이 마찬가지 맞춰져 있네요. 이렇게 부호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a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되고요. 아래로 볼록 부분에서 x축 밑에 있거나 같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1과 2라는 포인트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저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두 근이 1과 2이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진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2는 a분의 6이죠. 아, 그래서 a는 3이 나오고요. 자, 두 근의 합은 3이죠. 두 근의 합은 3인데 3이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죠. 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27번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수직선으로 교집합을 시켰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답은 x-3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답은 물론 a가 큰지 2a가 큰지 모르지만 이 답을 보니까 자, 요 첫 번째 해는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최종적인 해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것은 이 두 번째 부등식에서 2보다 크고가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자, 저걸 지금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A가 크거나 E가 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저렇게 답이 저렇게 나왔다는 사실은 E가 A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답을 추가시켜줘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2보다 크고니까 2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해당되는 이 답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A가 있어야 되는데, 자, A는 새로 여기다 답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위치에 있겠죠. 그러니까 A는 절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올 수는 없습니다. 즉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오고요. 포함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이 영역과 교집합을 절대 만들지 않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혹시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이제 뒷부분에서 2차 방정식의 그 근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의 그 부호를 판단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자, 생긴 모양이 자, 이렇게 생겼고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자, 근의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두 근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은 항상 두 근을 갖는다. 자, 우리는 머릿속에 2차 방정식은 항상 두 근을 갖는다는 것을 명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두 근이라는데 뭐 중근도 있고 서로 다른 근도 있고 허근도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뜻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같은 실근, 중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중근, 이 중근도 실근이에요, 사실은. 실근. 자, 그리고 이 중근의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의 개수는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우리는 이런 언어적인 표현에 정확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요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위에서 썼죠, 지금.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에서, 수학적 표현에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실제로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뜻인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중근이라는 소리예요, 중근. 중근이고 이것도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근을 갖는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실근을 갖는다는 표현과 두 실근을 갖는다는 표현은 서로 같은 이야기예요. 서로 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근해 공식으로 가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음수일 때입니다. 음수. 이 친구가 음수일 때만 허근을 가져요. 그리고 이 허근이라는 것은 무조건 켤레근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이 허근은 m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판별식 이렇게 생긴 켤레근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켤레근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실근은 중근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도 있는데 왜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없는가?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갖는다는 사실은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가?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때 예를 들어볼게요. x-i의 제곱은 0 같은 경우인데요. 얘를 전개해 보면은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변수가 발생하냐면 계수가 허수라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a 있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이게 모두 다 실수. 즉, 계수가 실수일 때에 관한 모든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처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켤레근으로 존재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가 모두 실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수가 실수일 때만이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고요. 계수가 실수일 때만이 켤레근을 존재하는 거고, 계수가 실수일 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2차 방정식의 계수가 대부분이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허근 같은 경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잘 숙지하고요. 이제 이 내용으로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하세요. 두 실근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방금 공부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이 실근의 부호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수가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듯이 서로 같은 두 중근,
서로 같은 중근,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켤레근, 이 모두가 전부 다 개수가 실수일 때만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두 실근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한다. 이것도 사실은 두 근이에요. 두 근. 그 다음에 다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줘야 절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계속.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왜냐면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안에 0인 경우와 0보다 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중근인 경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반드시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중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의 부호 조건을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다로 가겠습니다.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면 여기 위에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근거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부터 볼 수 있죠. 두 실근이 모두 양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고요. 알파 베타도 양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뭐가 없죠? 여기 앞에 뭐가 없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없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실근이 음수일 때는 합이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3번. 자, 각각 항목 잘 기억합니다.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다. 자, 서로 다른 부호. 자,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모르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해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왜 판별식은 안 하나요? 자, 판별식을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물론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볼 때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로 볼 때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볼게요.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는 공식이 뭐죠? a분의 c죠.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말은 곧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말은 곧 a 곱하기 c가 양수라는 소리죠. 아니, 음수라는 소리죠. 음수.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따집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얘기 여기 또 나왔죠. 중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다. 자, 또 조건 볼게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니까 전제 조건은 지금 부호가 다를 때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때는 두 근의 합이 양수겠죠. 하지만 곱은 음수입니다. 자, 판별식을 안 해도 되는 이유 이전에 설명했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가 3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3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부분도 항상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따져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집합을 시켜줘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예제 28번. 두 근이 양수일 때, 자, 이 조건들 바로 이전에 했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 조건 맞죠? 알파 베타, 양수죠. 자, 제일 조심할 부분이죠. 자, 여기서 두 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다. 즉,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교집합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두 번째에서는 k는 3보다 크고 세 번째에서는 k가 7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적인 답은 3에서 7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배웠던 그 이론을 적용해서 2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잘 봐야 돼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 자, 일단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때 조건을 먼저 써보면은 첫 번째가 뭐죠?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겠죠.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2a-1이고요.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는 a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양수인 근보다 음수인 근이 절대값이 크대요. 자, 음수가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음수가 절대값이 크면 합이 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0보다 작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따로 판별식을 안 써줘도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판별식은 이렇게 생겼죠. AC라는 부분이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이기 때문에 A분의 C 자체가 0보다 작다는 말은 AC 자체도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의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자, 방정식의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답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두 가지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두 근의 합은 0이 되겠네요. 뭐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조건이겠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0이다를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a 값은 2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쵸? 자, 두 번째 쓸 조건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작고요.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가 음수를 만족하는 경우는 바로 요거밖에 안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될 겁니다.